네, 마지막이길 바랬건만 결국 또 온라인 수업을 더 해야겠습니다. 뭐 할 수 없죠. 이러다 진짜 온라인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. 게다가 세계사는 또 집중이술 해가지고 좀 더 마음이 좀 쓰라리긴 한데 하여튼 보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할 거는요, 인도입니다. 인도 지도예요. 한번 그려봤어요. 네, 인도 지도. 지금은 이제 인도라고 하면은 요 땅, 여기 요 땅. 요 인더스강 유역은 지금은 이제 어디입니까? 파키스탄. 요쪽 벵골, 벵골만 지역. 벵골만 지역은 지금의 방글라데시. 그리고 위에 여기는 네팔. 여기는 부탄.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요, 인도의 역사가 좀 특이한 게 그 시대의 느낌이랑 그 시대의 느낌이죠. 네,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. 네, 기록이 많지 않고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 뭐 했다라는 이런 연대기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고, 그리고 인도 이 땅덩어리가 엄청 넓거든요. 이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이 통일을 한다는 게 어려워요. 이 전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도라 부르는 여기를 통일한 적이 언제냐라고 하니까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이 인도 전체를 차지해요. 그 다음에 아무리 잘 나갔던 왕조도요, 이 정도까지 아래쪽은 뭐 못 그거 할 정도로. 왜냐하면 여기 이 인도 요 튀어나온 여기가 데칸 고원이라고 해가지고 다니기가 인구 밀도도 별로 없고 좀 그런 동네예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 정체를 통일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. 그리고 종교도 되게 복잡하다. 그래서 우리가 서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족이 주도권을 잡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 전에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에는 페르시아인들, 그죠? 아케메네스족 페르시아, 파르티아, 그 다음에 사산족 페르시아, 요 페르시아인들이 처음에 주도권을 잡았고,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? 이슬람교를 만든 아랍인들의 시대가 열리죠. 아랍인들의 시대. 뭐 정통 칼리프 시대,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,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까지 이어지는. 근데 그 이후에는 누가 장악해요? 투르크인이 장악하죠. 그죠? 오스만 제국. 요렇게. 그러니까 민족의 이동을 가지고 왕조를 이해하면 그나마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,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로 봐야 되냐? 종교로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. 종교로 봐야 돼요. 애초에 아리아인이 침입해 들어오고 영토를 확장하면서, 그죠? 이 지배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한, 피지배민족을 다스리기 위한 신분제도가 등장하죠. 그게 뭡니까? 카스트 제도. 거기에 위에 있는 게,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누구예요? 브라만, 크샤트리아, 바이샤, 수드라, 이렇게 내려오잖아요. 이 브라만을 중심으로 한 종교가 뭡니까? 브라만교라고 했지요. 그죠? 그리고 나서는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, 뭐 브라만교, 종교적으로는 브라만교가 있다면, 정치적으로는 이 시기가 되게 혼란기다 하는 겁니다. 여러 개, 수십 개의 나라가 나와가지고 싸우던 시기다 라는 거죠. 그때 인도에서 새로운 종교가 등장했다. 이제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됐지요? 자, 제목은 불교의 성립과 통일제국이고요.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, 이 종교를 통해서 좀 이해하면 될 거예요. 이번 시간에는 불교 얘기가 한참 나올 거고요. 다음 시간에는 굽타 왕조 힌두교 얘기가 계속 나올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들의 침입해서 이슬람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
하는 거를 미리 깔고 이번 시간에는 요 불교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도의 역사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인도 역사. 네,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없어요. 책도 어렵고요. 인도 말도 아랍어 못지않게 어렵거든요. 네, 어쨌든 그렇습니다. 자, 첫 번째 새로운 종교가 출현했다. 새로운 종교가 출현했다. 그 전에 있었던 그 뭡니까? 브라만교를 대신하는 빨간색이 좀 더 나으려나? 빨간색으로 적을게요. 이 브라만교를 대신하는 새로운 종교가 출현했다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첫 번째 배경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. 왜 브라만교를 대신하는 종교가 출현했을까? 간단하죠. 브라만교가 상태가 안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, 이때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통일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. 네, 겐지스강, 인더스강 요 주변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. 싸움이 많아질수록 누가 힘을 가질까? 브라만일까? 크샤트리아일까? 전쟁에 주로 종사하는 이 두 번째 크샤트리아 계급이 성장하는 거지. 그죠? 그리고 이때 당시에 철기가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면서 철기를 바탕으로 한 농업이 발달합니다. 농업이 발전한다는 건 생산물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요. 결국 이 생산물을 갖다가 팔게 되는 상업과, 그죠?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결국 멀리까지 나가서 팔아먹는 무역도 발전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 과정에서 누가 성장해요? 상인 계급 바이샤가 성장을 하는 거죠. 그 상황. 그리고 일반 백성들 얘기를 해볼까요?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일반 백성들, 민중들의 삶은 어떻겠어요? 어렵지. 요 상황에서 과연 브라만교가 해결을 해줄 수 있을까? 당장 일반 민중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거죠. 이런 변화의 흐름에서 극복이 가능할까 이겁니다. 크샤트리아 지금 뭐 왕, 전사, 귀족 이런 애들 있잖아요. 이 친구들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분이 되게 좋은데 정작 인도 내에서 서열로 따지면 누구 밑이에요? 브라만 밑이지. 그렇지? 그리고 바이샤가 성장을 막 하고 있는데 당시 브라만교의 바이샤 상업 계급에 대한 상인들에 대한 생각은 좋지 않았다 하는 얘기죠. 이자 받는 거를 아주 큰 범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면 바이샤의 마음도 붕 뜨는 거야. 결론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브라만교가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. 일단 일반 민중은 왜 브라만교회 해결을 못하느냐 하면은 이게 대표적인 돈 많이 드는 종교예요. 재물이 많이 들어요. 재물 아이가 아니고 어입니다. 재물을 바쳐야 돼. 재물. 제사 지내는데 재물을 바쳐야 되거든. 뭐 소가 아니고 양이나 이런 애들을 바쳐야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. 그죠? 그리고 너무 아깝잖아. 멀쩡한 애를 왜 죽여? 그 희생시킨다고, 죽인다고. 그지? 제사 지내는 과정이 굉장히 잔인한 희생제다 하는 얘기고, 제사 과정도요, 아무나 못해요. 굉장히 복잡합니다. 이런 식으로. 제사, 우리도 그 유교식으로 제사 지내면은 절차가 되게 복잡하거든요.
나는 뭐 우리 집 제사 안 지내서 잘 모르는데 옛날에 지낼 때는 그죠? 인터넷으로 뽑아가 네이버 펴놓고 야 다음 뭐 하노? 다음 뭐 하노? 다음 뭐 하노? 이래가 했단 말이야. 그런 절차가요 40가지가 넘어요. 뭐 스텝, 보포까지 다 정해줄 정도로 굉장히 까탈스럽게 제사를 지냈던 게 브라마교입니다. 알겠죠? 그리고 상업, 특히 바이샤 계급의 불만은 이자를 못 받게 한다. 바이샤 돈 벌고 싶은데 돈 못 벌게 하는 거야. 요렇게 브라만교가 해결을 못 해주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? 우리가 새로운 종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시대적으로 좀 먼저 나온 거는 이 자이나교라 하는 게 있어요. 자이나교가 등장합니다. 자이나교는 마하비라라는 사람이 교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. 원래 본명은 그 바르다마나라는 본명인데 이 마하비라라는 뜻이 인도말로 그 위대한 영웅이라는 뜻이에요. 혹은 다른 말로 지나라고도 했대요. 그래서 이게 자이나교야. 알겠죠? 여기에서는요 5개의 계율을 정합니다. 그 계율이란 게 뭐냐 읽어볼게요. 생명을 해치지 말 것, 이 잔인한 희생제 뭐 이런 거죠, 그죠? 거짓말하지 말 것, 도둑질하지 말 것, 사유재산 금지, 금욕적인 생활. 그 5개가 있지만 가장 핵심 내용은 뭐냐? 살생하지 말라, 죽이지 말라는 거야. 생명 죽이지 말라는 거야. 이게 그래서 잠깐 인기를 끌게 되고요. 특히 이게 상업을 장려했어요. 야, 장사해서 돈 벌어야 된다. 뭐 이런 식으로. 돈 벌어야 된다는 아니지. 금욕생활이니까. 어쨌든 상업. 그 다음에 채식. 왜? 사람이 아니고 생물 죽이면 안 되니까 채식만 해라. 심지어 농사도 짓지 말라 그랬어요. 농사도 짓지 말라 그랬고 복잡한 제사 같은 거를 거부했습니다. 그러니까 요게 한 세트다, 그죠? 채식, 아니다. 제사 거부만 한 세트다. 미안해요. 미안합니다. 자, 상업과 채식을 주로 했고요. 제사를 거부했다. 알겠죠? 하여튼 뭐 금욕 생활과 그에 좀 이어지는 뭐라 해야 되나 좀 고행이랄까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합니다. 고행 힘든 거, 그 고통을 참아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. 지금도 이제 있습니다. 지금도 인도에 가면 자이나교가 있는데 혹시 인도에 가서 사람들이 막 벗고 다니더라 하면 자이나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나중에 이게 나체파, 베기파, 하얀 옷 입는 애들, 그 다음에 홀딱 벗고 다니는 애들, 이런 애들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,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구글에서 자이나교 쳐보면은 막 홀딱 벗고 있는 애들 많이 나와요. 네, 그렇습니다. 일부러 또 찾아보진 말고요. 넘어가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자이나교 이후에 나오는 게 불교예요. 불교. 자, 불교는 이제 누가 만들었어요? 고타마 시타르타. 대략 연대가 이 사람이 태어난 게 BC 563년에서 BC 483년까지. 자, 여기서 연도, 특히 인도 요 초반 부분의 연도는요, 너무 믿지 마세요. 대략 그 정도다. 선생님 어느 책에 보니까 연도 다르게 나오던데요. 이러면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. 알겠죠? 이 시기는 얘기하지 마세요. 이 시기는 좀 그래요. 기록이 좀 분명치 않아가지고 좀 그래요. 대략 이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이 고타마 시타르타는요, 이 사람의 생애를 좀 얘기하자면 원래 카필라 바스투라는 지역의 왕자로 태어났어요. 왕자 출신이에요. 왕자. 그래가 크샤트리아라고 하는데, 또 어디 책에서 나온 얘기, 어디 신문 기사에서 읽었는데, 요
나라 이름이 뭐고, 카필라 바스투라는 지역이 워낙 촌에 조그만 나라래 가지고 이 카스트 제도가 들어왔겠나 싶어요. 대략 어디냐 하면은 여기 그 네팔과 인도의 경계 사이 여기 이쯤이거든요. 요 히말라야 산맥 있고 이 동네거든요. 그 동네의 왕자였습니다. 왕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려움을 좀 많이 겪지요. 일주일 만에 자기 엄마였던 마야 부인이 어떻게 돼요? 죽어요.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고타마 시타르타의 아버지가 고타마 시타르타를 낳았을 적에 뭐 점을 쳤는데 이런 얘기를 했죠. 되게 그 현실을 그 세속에 남아있으면 속세에 남아있으면 그 왕을 계속한다면은 얘가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. 전륜성왕이라는 건 불교에서 얘기하는 정복왕이에요. 이때 불교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하여튼 뭐 정복왕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. 정복왕이 될 것이다. 단 얘가 집 밖에 나가면은 출가를 하면은 뭐가 되느냐? 그 깨달은 자가 될 것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깨달은 자 뭐 안 되면 어떻노, 그지? 정복왕이 된다니까 그게 더 좋지 뭐. 자기 나라 키우고. 그죠? 그래가지고 최대한 밖에 못 나가게 막았대요. 고타마 시타르타를. 그래가지고 얘가 뭐 어렸을 적에 결혼도 하고, 그죠? 아기도 있죠. 예, 아들도 하나 놓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29살 때 어쩌다가 우연하게 이제 밖에 나가보고 거기에서 충격을 본 거죠. 충격을 먹은 거죠. 충격을 먹었어요. 뭐 생로병사의 아픔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사람들이 늙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죽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. 이런 모습을 봤어.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출가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야. 순서가 좀 잘못됐네요. 우연히 밖에 나갔다가 그런 생로병사의 어떤 괴로움을 보고 29세 때 출가를 한 거야.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게 이런 그 뭐랄까 고행, 금욕 뭐 이런 거였거든. 그래가지고 고행을 하면서 해봤는데 한 6년 동안 고행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이거야. 금욕 생활하고 이랬는데. 그래가지고 나중에 명상을 해봤어요. 좀 가만히 그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.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. 부다가 된 거죠. 깨달음을 얻은 자, 부다가 된 겁니다. 알겠죠? 뭐 그러면서 이제 명상해야 된다라는 불교가 성립하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고타마 시타르타 때 불교는요, 사실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까워요. 특별하게 믿는 것도 없고요. 누구나 깨달음을 얻으면 부다가 될 수 있다. 뭐 그런 거예요, 사실. 그래서 종교라기보다는 좀 철학에 이때는 가까웠는데, 자, 하여튼 이렇습니다, 가르침은. 자, 굉장히 현실적인 종교다. 어디에서 출발하느냐? 인간의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. 뭐 철학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래요.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.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. 그럼 왜 괴롭냐? 욕망 때문이다.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렇다. 그러면 이 욕망은 왜 생기느냐? 자기의 본질과 또 진리를 몰라서 그렇다. 고로 뭐 해야 되는 거야?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된다. 그 노력이라는 게 불교에서는 이제 팔정도라고 해가지고 팔정도의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. 팔정도가 뭐냐면은 이 책이 인도 책이 잘 없어요. 요거 혹시 심심하면 보세요. 심심하면 보는데 어렵더라고. 이 철학 하시는 분이 쓴 책이라서 더 어려워요. 자, 뭐 이런 거죠. 팔정도. 인간은 무엇보다도 올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.
그래야만 올바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올바른 말, 올바른 행위를 함으로써 올바른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.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올바른 노력과 올바른 마음가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정신집중, 요 8가지를 팔정도라고 합니다. 이런 거를 실천할 수 있다면 누구나 뭐가 될 수 있다?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. 부다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. 알겠죠? 그래서 이 종교는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요. 카스트 제도, 요 신분제에 지쳐있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줬습니다. 특히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믿었다고 합니다. 알겠지요?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 철학이라고 우리 교과서에는 우파니샤드 철학이 먼저 나오고 이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이나교니 불교니 이런 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자이나교는 잘 모르겠고요. 불교는 내가 뭐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또 상관없다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. 불교는 우파니샤드 철학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.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거는 뭐 그냥 적당하게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우파니샤드 철학이라는 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인도 철학의 근본을 이 우파니샤드라는 것에서 찾아요. 철학 얘기. 나 철학 잘 몰라요. 철학 잘 몰라요. 그 쉽게 말하면 이거는 어떤 연유에서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브라만교가 이런 것들을 해결 못 해주니까 이 브라만교 안에서 어떤 뭐라 해야 되노? 브라만교 사제들의 개혁이다 하는 얘기죠. 그러면서 얘들이 하는 얘기가 브라흐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아트만 이렇게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. 이게 인도 철학의 근본입니다. 브라흐만이라는 거는 어떤 우주의 원리를 얘기하고요. 아트만은 뭐라 해야 됩니까? 변치 않는 자 혹은 영혼. 이것이 인도 철학의 근본이 된다 하는 이야기죠. 좀 난 봐도 솔직히 말하면 철학에 나는 별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긴 하더라고요. 한번 읽어보세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일단 이렇게 해서 불교가 등장했다. 사실 이 불교가 이때까지는 크게 영향력이 없어요.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세계 종교가 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따가 배울 이 사람 때문이죠. 아소카왕. 알겠죠? 아소카왕 얘기를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